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평가원 지역에 최종 합격한 초수생이었고요.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조금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은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목차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볍게 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법이랑 총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 이것들을 좀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성적인데요. 이건 그냥 보시라고 가져왔는데 1차는 76점을 받아서 커플 8.67이었고요. 2차는 96.3점을 받아서 총 172.3점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요. 제 성향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이걸 들을 때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왔어요. 저는 일단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한 편인데 한 번 시작한 일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성격이고, 만약에 끝까지 가야 할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임용 공부할 때 그렇게 좋은 성향은 아닌데, 만약에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앞에 분들이랑 다르게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공부를 했어요. 저는 좀 내향적이고 좀 사람들 만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라 꼭 스터디 같은 걸 하고 나면은 혼자서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데다 에너지 쓰지 말고 혼자 공부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 하지 않고 혼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절대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앉아 있으면은 등 뒤에 침대가 있고 옷장에 잠옷이 있고, 그래서 저는 죽어도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공간과 휴식 공간을 좀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2월달 지금 시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때는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했던 공부가 좀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1월 달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실력이 하나도 안 늘지?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적어놓은 기본 이론서 정독이에요. 진짜 이거 초수생이 하기 정말 쉬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 노트 보면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구조도 많고, 그리고 뭐 핵심 내용도 잘 요약이 돼 있고. 근데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것만 보고 여기 내용 다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되겠는데? 이런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서를 보지 않고 합격 노트만 10시간 동안 봤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뭐 내용은 많은데 이게 왜 나오는지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거쳤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본 이론서 정독을 맨 위에 적어왔어요. 아무래도 임용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기 시작하면 절대 모든 내용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 이론서를 꼼꼼히, 좀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정독을 해보면서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권화인데, 단권화는 사실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저는 합격 노트에다가 단권화를 한 편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본 이론서에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교생 나갔을 때 뵀던 분은 좀 자기만의 서브 노트를 만드셨는데, 그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구조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단권화를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도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좀 무서워하시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사실 필수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좀 듣고 할 수 있겠다 하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난 이거 넘어가겠다 하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기출문제를 항상 봤어요. 그 기본 이론서 보면은 날개 문제들 있잖아요. 저는 내용은 안 보고 날개 문제들만 봤거든요.
네, 그 날개 문제들 보면은 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차피 안 풀려요. 지금 시기에는 안 풀리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개념을 물어보는구나. 이거는 장점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문제 유형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네,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지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게 공부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헷갈리는데 네, 이럴 때 기출문제를 활용하시면은 감을 잡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만 때는 최대한 좀 내용을 이해하고 네, 그렇게 좀 기초를 다져가는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 6월 달 공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큰 발전을 이뤄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부터 기본 이론서를 읽기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1, 2월 달부터 기본 이론서를 꼼꼼하게 보셨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 이론서 계속 보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한 번 읽는다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기초를 더 다져간다는 느낌으로 기본 이론서 꼭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때부터 저는 구조화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 막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구조화 노트 올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구조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좀 틈틈이 보면서 눈에 바르고 좀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구조화를 좀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습 및 당일 복습이라고 했는데 예습은 뭐 기본 이론서 읽는 거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듣기 전에. 이게 그 이유가 기출 문제를 풀 때 혼자서 풀면은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좀 많아요.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 분석했거나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은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먼저 풀어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먼저 풀지 못하고 강의만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약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문제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일 복습이에요. 무조건 공부를 하면은 강의를 들으면은 그날 바로 복습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이게 뭐 이틀 뒤, 3일 뒤 이렇게 복습을 하면은 사실 저는 좀 기억력이 짧은 편이라 네, 강의 들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기억이 살아 있을 때 네, 최대한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복습할 때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듣는 날에는 공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네, 평일에 조금 페이스 조절을 하더라도 강의 듣는 날에 무조건 당일 복습을 해주시면은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단권화를 확장하는 거예요. 1, 2월 달에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만의 단권화 방법을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결정한 방법을 본격적으로 단권화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는데 그 합격 노트에는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가하고 아니면은 기출에서 장점 물어봤네? 그럼 이거 단점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추가해주고 개념 물어봤네? 여기서 뭐가 확장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강의에서 알려주는 내용만 공부를 하면은 사실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꼭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단권화에 좀 살을 붙여가는 네,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7, 8월 달 공부인데요. 이때도 기본 이론서를 봤어요. 이때는 좀 전체적인 일주일 공부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뭐 이번 주에 뭐 의사소통 장애를 문제풀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그 구조화 노트에 그 워드 마스킹 앱을 이용해서 빈칸을 뚫었어요. 빈칸 뚫으면서 구조화 한번 눈으로 싹 훑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 정독하고 빈칸 뚫은 구조화 노트 보면서 인출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5일 동안 총 2세트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네, 2세트? 많게는 3세트? 이 정도 돌렸던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러 갔던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일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문제가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일 복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좀 틀린 문제들 아니면 맞았는데 헷갈린 문제들 위주로 복습을 빠르게 해주시면은 또 주말에 저녁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도별 기출 분석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도별은 이제 영역별과는 다르게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영역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화가 탄탄하지가 않으면은 절대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없어요. 이 임용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안에 못 풀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해도 사실 다 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내가 구조화가 어디가 약한지 파악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연도별 기출 분석은 좀 최대한 빨리 7월 달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월 달에 인강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PPT가 너무 심심해 보여서 가지고 온 건데 이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합격노트 원본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좀 단권화를 좀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여기 행동지원 아직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행동지원 파트예요. 여기 보면은 1화 기록, 표본 기록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20년도 유아 문제에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격노트에 없어서 이거를 제가 좀 비교하는 것들을 공부해서 추가를 해줬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 같은 것들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좀 여백에다가 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서 단권화를 이 시기에 좀 완성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이때가 뭐 사람마다 페이스는 다 다르지만 저는 단권화를 한 95% 이상 완성했던 시기거든요. 이게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도 막 이런저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은 이것들 다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이때 많은 내용들을 단권화에다가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대망의 파이널 모의고사 기간인데 이때는 사실 어떻게 공부하냐보다는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거의 저는 13시간 안팎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회독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저는 9월 달에는 2주에 1회독 정도 했던 것 같고 10월 달에는 일주일에 1회독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일주일에 3회독 정도를 돌렸거든요. 이렇게 좀 자기 수준에 맞게 최대한 회독을 많이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도 연도별 기출 분석이 꼭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한 바퀴 돌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최근 5개년도, 6개년도 정도는 좀 시험 보기 전까지 끝까지 많이 돌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오전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은 이후에 연도별 기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저 혼자서 분석을 하면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막 틀린 거 찾고 인출하고 이런 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좀 강의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신 강사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선생님들도 그런 연도별 기출 분석 강의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풀고 복습하는 거는 이제 학원에 나와서 하시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일 복습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모의고사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한 형이 있는데 좀 자기는 몇 점 받았고 얼마나 맞았고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도 왜냐면 우리 모의고사 잘 본다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모의고사 볼 때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번 그 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잘 보고 못 보고는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틀렸는지 그리고 그거를 왜 틀렸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이 모의고사에서 어떤 개념들이 나왔는지 예를 들면은 뭐 문제에서 답으로 쓰라고 하진 않았는데
제시문에만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찾아냈네. 이거 한번 인출해볼까? 이거 인출했으니까 여기서 확장되는 내용들 한번 인출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풀고 맞았네 넘어가, 틀렸네 아쉽네, 이거는 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별 공부법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법이랑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법이랑 총론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좀 얘기하는 게 법이랑 총론은 누구는 1월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막 6월 7월부터 해도 된다 그러고 다 얘기가 달라요. 근데 하반기에 가면은 이런 법이랑 총론을 공부할 시간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이때는 특강만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해도 부족한 게 계속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법이랑 총론에 30분 이상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반기 때 법이랑 총론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은 기본 이론반이 끝나기 전에 시작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함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일주일 몰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이렇게 하면은 쉬는 동안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기복 없게 최대한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반기에는 거의 한 2주에 1회독 돌릴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그냥 눈에 바르듯이 읽어봤고 이제 여름에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빈칸 뚫고 암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각자만의 분량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꾸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까지는 그냥 좀 눈에 바르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도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외우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좀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법을 한 2시간 받고 총론은 아예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 문장 법 조항에서 문장 하나 있으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 지우고 또 다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하나씩 시작을 해서 점점 빈칸의 양을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통암기까지 통문장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좀 참고용이었고요. 왜냐면은 다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이었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아무래도 여기 적어온 내용들은 좀 성향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이해 중심의 공부예요. 제가 아까 1, 2월 달에 공부에 실패했다고 얘기 드렸던 게 제가 너무 암기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9월 달 들어서는 공부 시간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공부 시간이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부 시간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암기보다는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용은 우리가 외운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답안을 쓰게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다면 절대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탄탄하게 다져가는 기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멘탈 관리예요. 여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좀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월 달에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수준이 많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좀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도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 공부 내가 제일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좀 제가 가진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멘탈이 조금 약하고 이러면은 그냥 포기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내 공부에만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적어온 거고요. 또 나만의 멘탈 관리 방법을 꼭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멘탈 관리를 하려고 처음에 선택했던 거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작년에 좀 많이 못했어요. 네, 그냥 못한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야구 스트레스 풀려고 야구를 보면은 오히려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보는 거를 포기해 버렸어요. 야구 보는 걸 포기하고 뭐 점심이나 저녁 먹고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가 쉬는 시간에 음악을 조금 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저만의 멘탈 관리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각자 좋아하시는 취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난 공부만 해야 돼 이것보다는 쉬는 시간에 짬짬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술 드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은 다음날 컨디션에 또 영향이 갈 수가 있으니까 술자리에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근데 나가되 술은 먹지 말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오는 식으로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페이스 조절이에요. 이거는 제가 1월부터 10시간씩 공부했다 했잖아요. 3월에 슬럼프가 왔어요. 네, 정말 네, 공부도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3월에 슬럼프가 와서 사실 압축 특강을 들을 때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가기만 듣고. 근데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기복 없이 1년 내내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한데 슬럼프가 와버리면은 아무래도 남들과 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시기니까 이런 슬럼프 없게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 양에 맞게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체력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생활 습관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름 되고 그러면은 진짜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여름에는 독서실 한번 가면은 공부가 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완전 녹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선생님들은 좀 그런 체력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뭐 식사나 수면 같은 기본적인 습관들을 잡아가시면은 나중에 진짜 체력이 필요할 때 조금 더 부담이 덜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단거나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집중력이 좀 짧은 편이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했던 공부가 제 인생 첫 공부였거든요. 저는 사실 고3 때도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집중력이 30분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집중력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은 방법을 시도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봤던 거는 25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고 이게 적응이 되면은 30분으로 늘리고 35분으로 늘리고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을 활용을 하니까 좀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집중력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메타인지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나 잘하고 있는데?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나는 지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꾸준히 의심을 해야 돼요. 저는 기본이론서 정독할 때도 다 아는 내용인데도 내가 이거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편이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는 건데 사실 전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최종 합격자가 돼서 이제 수험생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거냐면은 이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좀 저 원래 MBTI가 S거든요. 저는 이런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편인데 좀 설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내가 내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상담을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카페에다가 상담 신청하면은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활용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좀 객관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인데 아마 들으시면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저가 했던 것처럼 좀 기본에서 어긋나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일관성 있게 공부하면서 가시면은 분명히 올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Q&A를 준비를 했는데 이따 한 분 한다고 하셔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